이준석 정치 등장할 때 시험 봤어요? 본인 무슨 시험 보고 들어왔나요? 최고위원 들어올 때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10년 내내 청년팔이만 했거든요. 기초위원 한번 해보지도 않고 무슨 기초위원 자격시험을 내겠다고 하는지, 본인이 뭘 한다고 하는 건지 의문이고, 이준석을 영웅시하거나 연예인화해서 저 사람 뒤에 줄 서면 청년정치라는 이름으로 인생 한방, 개꿀, 나도 방송 나가서 정치 논평만 하면 청년정치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희망을 심어줬고 실제로 줄을 서 있어요. 그게 곧 개파예요.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PPAT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참정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고 이 자체가 직접 내 괴롭힘 같은 정당 내 괴롭힘이죠. 괴롭힘이에요. 이거는 명백히. 님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걸었던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대전시정감시단장을 맡고 있었던 변호사이자 정치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PPAT라는 시험은 여러 가지 헌법 조항의 기본 원리를 명백히 위배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참정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고 공무담임권에 법률에 정하지 않은 제한 사유를 주어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학계와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무료로 운전을 해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매번 식사 장소를 제공했던 음식점 주인이 공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친해진 사람이 공천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 또 이제 기초위의 그 협의회에서 저한테 또 사과하라고 소명 낼 텐데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공천받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말은 그럴싸해요. 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나는 국대다를 비롯한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국고보조금 당비를 사용해서 했던 여러 가지 쇼들 있잖아요. 정치 쇼들은 전부 다 두 가지 기능밖에 안 했어요. 첫 번째는 예능인 이준석 띄우기, 두 번째는 이준석을 영웅시하거나 연예인화해서 저 사람 뒤에 줄 서면 청년정치라는 이름으로 인생 한방, 개꿀, 나도 방송 나가서 정치 논평만 하면 청년정치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희망을 심어줬고 실제로 줄을 서 있어요. 그게 곧 개파예요. 입지가 없어요, 당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방법은 자기 사람을 전국에 뿌려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PPAT 재밌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쇼가 아니라 상당히 시스테믹하게 준비한 장학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준석 정치 등장할 때 시험 봤어요? 비대위원, 최고위원, 그 선출직이 아닌 어떤 지명직이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하는 최고위원급의 지위를 계속 해왔고 이제 아예 당대표까지 됐지만 본인 무슨 시험 보고 들어왔나요? 최고위원 들어올 때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로 들어왔어요. 비대위원하고 다 할 때. 지금까지 계속 10년 내내 청년팔이만 했거든요. 기초위원 한번 해보지도 않고 무슨 기초위원 자격시험을 내겠다고 하는지 본인이 뭘 한다고 하는 건지 의문이고 정당의 기능이 바로 그런 교육 기능이 있어요. 당원 교육하고 기초 소양 가르치고 이게 당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데서 당연히 국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순서가 바뀌어서 입문 자체를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시험을 봐서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일단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운전면허 시험 정도니까 쉬워요 라고 하면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지역에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구의원 해보고 싶은 분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인간 유형이 있는데 그들의 어떤 참정권을 선천적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너무 쉬워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수준이면 무용한 거죠.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죠. 누구나 암기해서 시험 보는 거면 시간 낭비죠. 후보자로 나오는 기초의원 후보들, 광역의원 후보들이 한 명이라도 주민들 더 만나려고 굉장히 바빠요. 타당하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를 알릴까, 온라인으로 막 어떻게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럴 시간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대요. 실제로 분들이 좀 연령층이 높으시거든요. 광역의원보다. 그런 분들이 아직 뭔가 매뉴얼도 안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더 겁이 나시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직접 내 괴롭힘 같은 정당 내 괴롭힘이죠. 괴롭힘이에요, 이거는 명백히. 네, 일단 현실을 말씀드리면 아청꾼들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아첨을 해서 뭔가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 아첨을 좋아하는 공천권자가 문제인 거예요.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천권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당내의 어떤 권력 감시 자체 자정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지, 시구위원을 한번 해보겠다고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가졌던 분들을 시험으로 쳐내겠다. 그리고 시험으로 그게 쳐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쳐내집니까? 만약에 아첨꾼들이 있다면 당협위원장한테 다 또 얘기해서 문제 빼서 하면 되지 그냥. 당협위원장들의 공천권에 전혀 영향력이 없게 제3의 어떤 기구가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내놔야지, 시험을 통해서 길들이겠다, 이거는 그냥 뭐 완전 해법이 틀려먹은 거죠. 이게 과연 헌법 소원을 할 수준의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일단 최고위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3월에 당장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대선 끝나고 바로 하겠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기초의원으로 이렇게 나오려는 전국의 많은 당원분들께서 지위가 불안해지고 현저하게 어떤 불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부터 들어가면서 헌법소원을 해볼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의 정당은 이준석 개인의 사당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를 좀 해보겠다. 그게 뭐 취지가 좋고 법령 위반이 없으면 지지를 해주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당연히 복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의 어떤 대변인으로서, 소송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